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원중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분당의 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이 발언으로 공방이 거세던데요. 네, 이 후보가 지난 2일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했던 발언이 발단이 됐는데요. 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인도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 목사가 지난 5월 예배에서 이 후보에 대해서 이분은 교회 출석을 안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된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뭐 재적 상태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당 교회 측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교회에 등록된 적은 있지만 현재는 재적 상태가 맞다고 합니다. 네. 다만 재적이라는 게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면 교인 명부에서 정리를 하는 작업인데 재적 상태에서도 예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게 교회 측의 설명이고요. 네. 이 후보 측도 주말 예배에 비정기적으로 출석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속아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후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방출됐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이거는 네. 또 뭡니까? 이 후보가 어제 오후 2030 남성들이 많이 찾는 한 커뮤니티에 인증샷과 함께 글을 올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해당 글이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조회수가 45만 회를 넘기고 와. 댓글도 4천여 개가 달리는 등 상당한 관심을 끌었는데 운영진이 목적성 가입 활동, 셀프 홍보 등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네. 이 글은 비추천을 8,000개 정도 받았는데 이게 이 커뮤니티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자기 홍보를 그곳에서 하면 안 되는데 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들의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본인이 하지 않고 이준석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답을 하게 했다. 이러는 걸로 또 논란이 되고 있던데 네, 맞습니까? 인터넷상에 좀 퍼져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있었던 청년 문화예술인 간담회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 청년들이 질문을 하면 본인이 곧바로 답변하지 않고 마이크를 이 대표에게 직접 건네주는 모습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한번 직접 보시죠.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코미디 프로가 방송국에 없는 거에 대해서. 네네. 네, 그래서 마이크 후보님 네. 아무래도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공약에 관한 것 같은데요? 진짜로 이렇게 마이크를 건네주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실시간 댓글에서 마이크 전달 알바라고 하는 야유가 나왔다고 한다면서 부디 윤 후보가 마이크 공포증 때문이 아니길 바랍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저희는 사실 당시 상황을 직접 봤는데 예. 이 대표가 먼저 답변을 하더라도 윤 후보가 이어받아서 답변을 하기도 하고 또 질문을 하면 윤 후보가 바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집어서 계속해서 뭐 답변을 미뤘다, 넘겼다 네, 하고 할 수는 계속해서 없는 그랬던 건 거군요.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모든 일을 다 색안경을 쓰고 보는 민주당 분들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이수정 교수, 이재명 후보의 조카를 언급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네, 범죄심리학 교수로 유명한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교제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발표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 조카의 살인 사건도 거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그 범인은 장기 스토커였습니다. 국가가 손 놓은 상태에서 2명이 살해되고 1명이 뭐 중상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평생 동안의 장애를 안고 가게 됐는데 그런 내용을 뻔히 아시는 분이셔요. 네, 이 위원장은 이 후보가 심신미약과 음주 감경을 주장한 데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스마트워치를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채우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원장은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합류하기 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좀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어때요? 근데 이 위원장이 어제 이 대표에 대해서 만나보니 호탕한 분이고 호탕한 젊은이고 대표님이시다라면서 제 입장에서는 후보님 못지않게 상급자라고 추켜 세웠었고요. 네. 이 대표도 오늘 이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서
매우 훌륭한 정책 제안이라고 높게 평가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화해 분위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하긴 뭐 더 이상의 불협화음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원종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